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전희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거의 다가오는데 수능철이죠. 11월이 되면은 우리가 수능을 보고 수험생들 첫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첫 성형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이 성형외과로 많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5 수능은 11월 14일이라고 들었는데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주로 눈 성형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러 오시지만 또 그 중에서도 첫 쌍꺼풀 수술이다 보니 자연유착 수술에 대해서 많이 조금 관심을 갖고, 요새는 일찍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수술 경우에도 좀 수능 끝나고 이벤트로 많이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연유착 수술 그리고 첫 쌍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유착 수술은 무엇이냐? 비절개 쌍꺼풀 수술이죠. 비절개 쌍꺼풀 수술은 무엇이냐? 칼로 쫙 절개를 하는 게 아닌 자그마한 구멍만, 미세 절개만 해서 하는 수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구멍 수준으로, 거의 안 보이는 수준으로 절개를 가하게 되고요. 요 위치랑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술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을 당연히 써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쌍꺼풀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 A라고 칩시다. A가 이렇게만 돼도 쌍꺼풀은 망할 수가 있고 이렇게만 돼도 속쌍꺼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을 받는 높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뭐 7mm인데 높나요 낮나요? 8mm인데 높게 한 건 아닌가요? 10mm인데 어떤가요? 하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수술하는 사람이 이제 설계할 때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양쪽의 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몇 미리 정도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구조를 보면은 건판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건판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은 안 된다. 조금 벗어나도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벗어나면 눈 자체에서 힘을 안 받고 위로 찝혀 보이는 구조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건판에 예상되는 높이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라는 높이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술 디자인이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분이 앞까지, 이 앞머리까지 피부 결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은 하나의 동그란 구죠. 동그란 이제 공 모양을 구라고 하는데, 구이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갈수록 쌍꺼풀은 약간 얇아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여기서 그냥 똑같이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하면 앞머리가 두꺼워서 쌍꺼풀이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 실수예요. 다른 병원들에서 앞으로 갈수록 충분히 피부 결을 따라서 얇아지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또 이제 일치하는, 어느 정도 일치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눈 뜨는 근육이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보통 앞머리는 어디까지, 그리고 뒷머리는 어디까지 있는데 여기에 일치하는 구멍을 자연유착의 미세절개 포인트로 우리가 삼아야 되죠. 미세절개가 몇 개냐, 뭐 10몇 개면 안 풀리고 뭐 3개면 풀리냐, 이런 거는 별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 라인이 투박하거나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너무 없어서 투박해지거나 뭐 이런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의사마다 약간 달라요.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의 미세절개를 하는 경우가 제가 큰 병원에서 보니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5개나 6개 정도의 미세절개를 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흔히 매몰법이라고 그러죠. 쌍꺼풀 매몰실을 갖고 쌍꺼풀을 형성을 시키는데 앞하고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쌍꺼풀을 접어주는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쌍꺼풀이 풀리기가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앞부분이죠. 코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강화하는지는 이제 제 수술의 디테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반매듭법과 여러 번 매듭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매듭을 만들 때 그 매듭의 처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이 나일론 7번 실로는 굉장히 얇은 실로 매듭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매듭을 그냥 대충 하다 보면 매듭이 잘 안 보여요. 매듭을 대충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굉장히 확대할 때 이 매듭 쪽에서 매듭이 약간 이렇게 듬성듬성 돼 있고 이 사이로 이제 지방 조직이나 여러 조직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직들이 붓고 빠지고를 반복함에 따라서 이 매듭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실의 문제로 풀리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빈도가 이 매듭 처리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매듭의 처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매듭의 위치 또한 너무 밖도 너무 안쪽도 아닌 곳으로 위치를 잘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자연유착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유착 수술을 약간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의 디테일 위주로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말고 이제 수술 받는 수험생 여러분이나 조금 젊은 분들이 첫 수술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자연유착 수술
수술을 할 때는 내가 이 쌍꺼풀 높이가 만드는 높이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쌍꺼풀 높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뭐냐면 또 쌍태나 쌍액 이런 걸로 본인이 만들죠. 본인이 만들고 쓱 만들고 이거 이쁘다, 이거 좋다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가는 높이는 이렇게 고정하는 높이가 아니잖아요. 쓱 하고 지나가서 괜찮은 높이는 이렇게 고정하다 보면은 이상하고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다른 성형외과에서 어떤 대화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상상을 해보면 제가 이런 높이로 수술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높이가 저희가 쌍액할 때 많이 만드는 높이인데 이걸로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다 그냥 점을 찍고 수술을 하면은 거의 100% 소세지 쌍꺼풀, 너무 두꺼운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라인을 낮추기 위한 재수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이 높이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좀 좋겠고,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하듯 쌍꺼풀은 높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험생 눈성형과 제한유착에 대해서 설명드린 전희청 원장이었고요. 저희 은하성형외과에서 수험생 이벤트 절찬리에 지금 눈성형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희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